2023년 제도전 포럼 2부의 첫 번째 주제인 지역과 함께하는 삶,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진행할 패스파인더 비컵의 김만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관광이나 귀농귀촌이 아닌 생활인구, 또 관계인구로 지역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민간, 공공, 각자의 역할과 상호협력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도심의 신중년을 지방의 관계인구로 이어주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 공공 영역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귀농귀촌도 아닌 생활인구라고 하는 새로운 인적 자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또 공공 영역과 더 잘 협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과 민간에서 참여하신 발제자 또 패널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1회는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 또 주식회사 퍼즐랩의 권호상 대표,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용규 센터장, 남원시의 이순택 부시장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발제자와 패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흐름과 또 큰 방향성을 제안해 주실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장민영입니다. 오늘 제도전 포럼에서 지역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감사드리고 저 또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계신 민간과 공공의 패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패널은 공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식회사 퍼즐랩의 권호상 대표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지역 이주 정착 플랫폼 자유도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상입니다. 저도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소도시인 공주시로 이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좀 이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선에서 오셨는데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용규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용규 센터장입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고요. 제가 바로 관계인구고 생활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이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아예 그냥 이사를 한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관점에서 한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시대 지방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지자체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남원시의 이순택 부시장님이십니다. 지자체 대표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원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남원시 부시장 이순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심과 지역살이에 관하여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살이를 만드는 계기가 될수록 저희 남원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발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요즘 생활인구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 지역에 머물러 있는 정주 인구에 대해 저희가 좀 소홀히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주 인구부터 생활 인구까지 모두가 행복한 로컬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린 장민영 위원님을 모시고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 생활, 정주 인구에서 관계 인구까지
인구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장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도전 포럼은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이제 큰 뭔가의 모티브를 이제 두고서 그 안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정주 인구부터 관계 인구까지 다양한 인구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살기 좋은 지방 생활을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을 부분은 지방 도시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로 저는 이제 서울공화국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제 그 수치를 좀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면 정말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섰고 반면에 수도권의 국토 면적은 전국의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이동들의 패턴들을 봤을 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중에 90% 이상이 청년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권이나 호남권 같은 경우는 청년 유출이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출산과 저성장 시대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은 결국에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의 문제로 더욱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많은 이렇게 지도에 표시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소멸 위험 지역의 분포를 봤을 때 실제 청년들이 유출되는 지역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핵심 인적 자원이고 이들의 유출이 지역에서는 큰 위기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청년 지원 정책을 앞다투어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청년 정책들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를 또 지도상에 올려보아도 거의 비슷한 공간적인 패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청년 정책들이 대부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유출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의 그 지방 시대, 더 살기 좋은 지방 생활을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관점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지자체의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결국에 지역에 계신 그 1인당 세금 증가 또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축소시키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 지역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도시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인구가 팽창하던 시기에는 도시가 외연으로 계속 확산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 밀도들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정점인 시기를 지나서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그만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 자원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또 유휴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인구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해서는 꽤 일찍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제도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또 지방 도시가 쇠퇴되는 문제들 때문에 도시재생 같은 정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정도 때부터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대들을 그 대비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들도 본격적으로 마련이 되어 왔는데 이 시기에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뭐 이어서 한 2년 뒤쯤에 처음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정말 이런 상황이 올까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서 실제로 그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는 그 시기를 맞이했고 저희가 이제 눈앞에 정말 그 인구 감소라는 것을 현실로 맞닥뜨리면서 본격적으로 인구 지원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지역 정책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주민등록에 있는 인구, 달리 말하면 정주 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주 인구를 확보해서 지역의 세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인구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인구 개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와 같은 그 새로운 워딩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인구, 관계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지역의 뭔가 행정을 위한 그런 인구의 단위가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지방 이주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관계 인구, 다른 생활 패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대부분의 지방 이주의 논의는 주로 귀농 귀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세대들이 귀농 귀촌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도시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 그 시골 또 농촌 지역으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에는 탈물질주의 경제가 확산되고 또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대안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지방 이주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2022년 발표했던 귀농귀촌 유형에 대한 그 내용에 따르면 귀농 같은 경우는 본래 본인이 태어났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유형 패턴의 그런 귀농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귀촌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태어난 분이 연고지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I형 패턴의 그런 귀촌 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게 청년 가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 편리한 도시 생활도 즐기면서 또 여유로운 지방 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거를 러스팅 라이프 또는 5도 이촌, 4도 이촌 여러 가지 그런 말들로 변화된 그 생활 방식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빠르게 변화를 앞당긴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그 디지털 서비스들이 일상화되는 부분이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즐기면서 더 다른 지역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기회도 늘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지방 이주를 검토해본 그 청년들이 응답한 이유 중에 대도시에 비해 여유로운 삶을 누리거나 자연에서 쾌적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응답이 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러스팅 라이프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은 최근에 영화나 TV 프로그램, 또 유튜브와 같은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의 사업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디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관광 상품으로까지 이어져서 생활 관광 또는 일과 그 휴식이 연결되는 워케이션 같은 것도 공공이나 이제 지자체 자체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는 지역과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의 그들의 경험이 어느 정도 지역과 깊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으로 지방을 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의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거나 또는 아예 단기간 지역에서 이주해보는 경험 또는 지역에서 창업을 좀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서 두 개 지역에 살아가는 이지역 거주 같은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새로운 근무 방식이 확산이 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그 주거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거주지나 근무지에 대한 제약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꼭 시간에 대한 제약도 줄어들어서 더 많은 거주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다양한 거점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듀얼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공간 상품으로서 지방 도시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세컨 하우스가 마련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나 농촌 또는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거점 플랫폼으로서 레지던스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지역의 관계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관계 인구는 달리 말하면 지역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인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러 단계의 지역에서 경험과 체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래적으로는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우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라남도 청년 인구 관련 조례에서도 이미 관계 인구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었고 이 개념을 통해서 관련 정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관계 인구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관계 인구의 개념을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 많은 그 농수산물,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이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을 위해서 도시의 소비자와 지방의 생산자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어찌 보면 하나의 관계 인구의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례는 지역의 먹거리를 부록으로 넣어서 먹거리 통신 같은 잡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사면 먹거리가 같이 오는 그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관계 인구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 안에 계신 분들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인구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관계 인구는 결국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좀 더 깊게 관계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거나 또는 그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방 이주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이 이미 일찍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정도부터 교토 이주 계획 또는 후쿠오카 이주 계획 이런 식으로 전국에 한 20여 개 이상의 지역의 이주를 응원하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적으로 교토 이주 계획에서는 지자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대학, 민간단체와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지역에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기도 하고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지역에서 커리어를 쌓거나 지역의 삶의 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지역을 테마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자원, 예를 들면 자연이나 음식,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러한 잡지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잡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충북의 옥천군에서는 월간 오기네라고 해서 농촌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들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 전남 곡성군의 농담이라고 하는 매거진도 농촌 라이프를 즐기는 청년들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 시대 지방 도시에서의 생존 전략들은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될지를 좀 정리해 5분 안에 좀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해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면 이제는 지역이나 조직,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 주도로 뭔가 확정되었던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점진적으로 지역을 바꾸어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점점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사례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어촌 마을에서는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좀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 단체가 지역의 앵커 조직으로서 참여를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나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또 외부에서 더 많은 관계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지역에서는 그 어촌의 생활권 단위로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공간들을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지방 이주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색, 이주, 정주, 정주지속으로 좀 단계를 구분해 보았었는데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 지역에 관심 있는 관계 인구 또는 이주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적인 인프라 또는 사회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면 이제 숙박시설 정도를 이용하고 오기도 하지만 지역에 이주를 할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이미 이 지역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지역에서는 필요한데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부동산,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 이주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방 이주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과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지방 이주의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전북 완주에서도 여러 숙소나 사무실, 회의실 같은 공간들을 집적해 놓은 거점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나중에 얘기를 들을 남원시의 사례인데요. 이곳은 남원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아니면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많은 지역들에서 로컬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워케이션이나 아니면 지역 이주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의 관계 안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공간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이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공간 또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공간 같은 곳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공주 사례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논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공주는 민간 주체의 활동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많은 이주 청년과 여러 공간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중학동의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 연계형 거점처럼 이제 공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네. 1분 안에.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내 중심 시가지의 빈 점포들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으로 유턴한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을 바꾸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조금 주목할 거는 시와 민간이 함께 지역의 미래 구상을 만들어가는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회의를 통해 도출된 그림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인구의 양적인 증가를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제 인구의 질적 전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깊게 만들어가고 다양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논의될 민간과 공공의 역할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 도시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중요한 과제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 장 한 장 다 귀한 또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하실 것들이 많고 또 저희도 배울 게 많은데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인구가 주소지에 기반한 정주 인구 개념이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 뭐 관계, 활력에 따라서 또 이제 아까 팬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새로운 인구 유형에 대한 국내외 사례, 또 그 사례뿐 아니라 중소도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주나 이런 걸 돕는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 지역의 자원을 관계에 기반해서 더 강의로 해석하고 이런 자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민간과 또 공공이 함께 협력 거버넌스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이어질 패널 발표 이후에 더 많은 얘기를 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발제에 이어서 충청, 강원, 전라 세 지역의 민간 공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분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패널 발표는 공주에서 지역 이주와 정착을 도와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퍼즐랩의 발표입니다. 퍼즐랩 권호상 대표를 모시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실험과 교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주에서 온 퍼즐랩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네. 이게 올라오니까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보여가지고 엄청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괜찮지만. 네. 저희는 놀러와요 자유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지방 소도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의 이주했던 이야기부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통계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완전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잘 다니고 있던 지방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다음 공기업 중에서 또 재미도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관광공사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 집을 딱 발견하고 계약금을 걸고 회사 출근해서 하루 고민하고 사표를 내고 공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했을 때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당사자였고 저희 주변에 계신 다른 시니어분들이나 혹은 젊은 청년들도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분명히 전국 어딘가에는 나랑 딱 맞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 도시 단위가 아니고 골목 단위로 나랑 딱 맞는 삶의 방식이 어울리는 동네가 있을 건데 그거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평소에 서울에서라면 말 안 걸어봤을 것 같은 지나가다가 해바라기 하고 계신 할머니한테 인사도 건네보고 하는 일들이 가능한 곳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 소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소에 집에서라면 안 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동네로 이제 공주 자유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집만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자원들을 집을 수리하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자체가 60년 된 오래된 집이고 그 안에서 취사도 어려운 핸디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그 다음에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동네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평 호텔이나 마을 스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건물 안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은 대형 건물이 있어야 되는 곳은 이제 큰 대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좀 분산이 되어 있거나 밀도가 낮은 지방 중소도시 혹은 구도심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마을 안에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마을 스테이, 마을 호텔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관광 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을 채우고 특히 비수기나 평일에 손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매력적이고 독특한 공간이 많아야 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결국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지역으로 와서 경험하게 만드는 청년마을 사업도 했었고 올해는 대상을 중장년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들입니다. 지도가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채 15분이 걸리지 않는 진짜 마을 단위거든요.
숙소는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로비 공간이나 마을 안내소들은 그 중심부에 있는 다른 공간을 임차해서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8개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돈 되는 공간, 나머지 공간은 돈은 안 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의 정보를 얻거나 잠깐 머물거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곳이다.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 당연히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걸어왔던 길들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일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마을 투어라든지 마을의 공간이나 스토리를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다 강사로 참여를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특징은 당사자가 청년이면 강사도 청년. 같은 주제이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니어면은 강사도 시니어. 대부분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1, 2년 먼저 감행을 했던 선이주민들로 강사진이나 마을 멘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만드는 방식은 대부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저의 비용으로 어떻게든지 그 기능을 하는 정도까지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공공에 있었다 보니까 행정을 설득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화를 시켜서 진행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그림과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역 현장에서 사례를 먼저 엉성하지만 보여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행정을 설득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벌려놔서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타운 오프닝 데이는 하루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현업이 있으시거나 기간을 오래 빼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하루짜리 프로그램 하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도 유료화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로그인 공주 같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횟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희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자원이 적게 투입되고 숙소와 일하는 공간만 제공하는 프로그램 진행했었는데 지금의 용어로서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방 소도시 출신이고 지금도 지방 소도시 출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50% 이상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방이라는 데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방에서 생활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방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왜 이게 안 돼 있어? 왜 인프라가 안 돼 있어? 왜 버스 앱을 켰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아? 라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지역은 나를 맞이할 준비를 안 해놓고 불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5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지방은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생존하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 생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생각을 글이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 또래 지역민들이 강사나 지역 멘토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들은 이를테면 지금 정도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여기에 예산 투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청년 몇 명 이주했으니까 이런 질문들의 단계를 감히 말씀드리면 공주에서는 뛰어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다 동네 주민이 되고 이후에 다시 공주에 관심을 갖고 이주하려고 하는 세대들을 위한 강사와 지역 길잡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장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했는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홍보했을 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니까 어느 채널에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하고 현장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소문이었다. 그래서 1회차는 힘들었으나 1회차에 다녀가신 분들이 주변에 퍼뜨려 주거나 본인이 활동하는 카페나 커뮤니티에다가 홍보해 주시는 것으로 이후는 좀 수월하게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적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을로 이주했을 때 나의 생활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체험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마을에서 해야 되는 어떤 소일거리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선 이주민들과 접점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저희가 노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방 어디 놀러 갔다가 혹은 학회나 행사 때문에 갔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마을이 예쁜 겁니다. 그러면 촌집이나 오래된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뭔가 나의 공간으로 써야지라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랬을 때 처음부터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뭔가 내가 인생 2막이나 3막을 설계를 할 때 뭐 한 가지는 나의 그 몸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으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지역에 폐를 덜 끼치고 간다. 그 다음에 사고 날 확률도 적다라고 해서 집 고치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거꾸로 지역이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역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파티를 어떻게 하면은 기획을 할까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또래 주민이나 이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그 지역에 한 번 더 내려오거나 이주나 혹은 주택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을 나의 또래 친구를 지역에 하나 만들어 드린다라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고요. 이제 그랬을 때 동네 친구들이 있는 곳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 타고 예전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휴게소 이름으로 알고 있던 곳들이 다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다 보면 이제는 저희가 운전하고 고속도로로 다니는 길들이 사람 얼굴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 모든 마을들이 나랑 연결돼 있고 한번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고속도로 표지판이 사람들 얼굴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균형 발전이나 혹은 크게 봐서는 인구 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가 자연스럽게 끄덕여지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을 스테이, 뭐 또 마을 캠퍼스, 또 아까 이제 도심에 익숙해져 있는 뭐 청년도 신중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에게 지역 생활 기술 역량화, 또 마을 생활 튜토리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올해 그 행안부 제도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셔서 생활인구 유입을 청년에서 신중년으로 이렇게 또 확대한 부분도 또 나중에 좀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패널 발표는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용규 센터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줄 이렇게 평 같은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되게 좀 뭐 신선했다 그럴까요? 좀 시선을 이제 끌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 문화, 뭐 기회 요인의 격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무례와 불공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 뭐 좀 우리가 또 일반적인 포럼에서 좀 잘 못 들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용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번 직접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용규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성군 도시재생센터 지원장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권호상 대표님과 비슷하게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요 1, 2년 사이에 인구 감소,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자리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지? 이런 세미나만 많이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 근데 갈 때마다 다들 고민들만 하지 해결책들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나주에 갔을 때 한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마 어디가 이미 썼던 말 같은데 정해진 미래 조용한 재난이란 말로 딱 정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를 정해진 미래 조용한 재난. 그 이상 뭐 딱 명확한 인구 데이터만큼 정확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통계청이 나온 거에 거의 1.5배, 2배 속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줄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90년대 94년 5년 요때 그 벽지 천락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벽지 천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문제가 된 게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에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제 경험상 있었던 얘기, 그래서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왜 또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거, 간과했던 게 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그 청춘 일지라고 해서 제가 저 책이 사무실에 갔더니 누가 이제 갖다 놨더라고요. 센터장님 드리라고 어떤 청년이 와서 내용을 보니까 정선을 고향으로 둔 청년들과 그렇지도 않은 몇몇 청년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27살 먹은 청년이 편집자가 돼가지고 너무 정선에 이런 청년이 있었나? 대단하네.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내가 고향이 정선인데 여기 살다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힘들어서 다시 지역에 왔다가 또 해외여행도 한번 가봤고 그랬던 친구가 쓴 글인데 지금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로 나갔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역살이 고향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봤냐면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무례와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라는 게 저 역시도 그렇게 했던 거죠.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아랫사람이고 나이 어린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막상 50을 넘고 보니까 세상살이 살다 보니 나보다 나이 어린 형도 있고 반대로 나보다 나이 많은 동생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아,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구나. 내가 지역의 청년들을 너무 무례하게 대했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당신 같은 꼰대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도전의 기회나 뭐 이런 있는 그 자체로 봐주는 게 아니라 뭔가 지원을 해줘야 돼? 뭐 필요한 거 없어? 귀찮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자기를 무슨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것도 싫고 내가 집에서 그냥 있으면 쉬고 있는 거지. 아, 제가 뭐 서울 올라갔다 뭐 실패했나 봐. 그러고 왔대. 동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또 도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네 집의 딸, 네 집의 아들로 불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에이 그러면 다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도시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스탠다이즈된 여러 가지 이제 딱 이제 정해진 룰이 있고 투명하고 이런 걸로 되는데 지역 사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거 불법 아니야? 이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나이 드신 분 야 그냥 해 옛날에 다 그렇게 해 왔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뭐 군수 만나고 뭐 누구 만나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이 50 넘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만 20, 30대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뭐 나한테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나한테 이런 불법을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계속 여기 평생 살아야 돼? 아 이거 좀 아니다. 어떤 배움의 기회도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나가는 거를 좀 많이 좀 가슴 아파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의 보수성이 그 지역을 지켰지만 반대로 그 지역사회의 보수성이 이제는 지역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거죠. 뭐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한 시대의 영웅이 그 시대가 바뀌면 역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도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옛날에 선배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제 1차 하고 나서 그래 너희들끼리 해 나 먼저 갈게.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계속 있으면 바보더라고요. 이게. 돈을 내줘도 이상한 거고 이제 그 이유가 다 있는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와 퇴장할 때를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게 청년이 저번에 그러니까 꼰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꼰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왜 말로 하냐 네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다 청년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줘야 되나 그러다 이제 올 3월에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러면서 야 로컬 크리에이터 개념 정의하려 하지 말고 지역에서 뭔가 좀 일하고 뭐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선 로컬 서밋을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는데 왜 저희들을 동원시켰느냐? 당신이 하는 행사에 우리를 동원한 거 아니야? 우리 들러리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결코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그럼 내년에는 정말 권한을 다 위임을 하겠다. 근데 마침 올해 그 기회가 돼서 정선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지난 3월 행사가 너무 좋으니 11월 달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정선 로컬 서밋 2회를 한 해에 두 번째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엔 권한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조직위원회 만들고 다 해라. 그냥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돼. 주제도 선정하고 그래서 주제가 아마 제가 지금 최근 듣기로는 우리는 오만하다 해서 5만 이하에 사는 청년들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공한 청년이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박박 기고 있고 힘들고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이 농업, 육아, 예술, 음식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올해 11월 달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정선에 한번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도시생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건물 주고 그러니까 거점 센터들이 만들어지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저거 우리 마을에서 운영할 거야.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 드신 선배님 뭐 하시라고 뭐 하셔야 당연히 이사장 하셔야죠. 그럼 예산은 예산 드려야죠. 얼마 줄 건데 해서 경영계획서를 써야 내가 드리죠. 얼마가 필요하신지를. 그러니까 의뢰 당신이 하는 거로 생각하지 경영계획서라는 걸 자체도 모르고 비용과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모르는구나. 근데 그 전에 뭐 저보고 내가 옛날 모텔도 지역에서 해봤고 내가 이런 거 해서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넘기기만 해. 천만의 말씀. 내가 내 호주 먼저 내 돈 가져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남의 돈 게다가 이게 나라 돈입니다. 세금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형님은 이사장 하시는데 데리고 쓸 사무국장급의 청년들을 잘 고르십시오. 근데 못 골라요. 그런 청년이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게 이제 정선 나비 캠퍼스라고 해서 2019년 청년들을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용은 뭐냐면 재무제표로 볼 줄 아는 청년을 키우자 이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서 한번 써보고 이 친구가 지역에서 뭔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익 비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청년 학교를 했는데 뭘로 할까 해서 제가 이제 다른 청년 학교로 그래서 이제 저 경기도 가니까 다른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괜찮은데 그래서 그럼 정선에서는 다른 청년 학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다른 청년 학교가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 뭐가 다른지를 나한테 묻지 말고 왜 다른지를 만들라는 뜻으로 다른 청년 학교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올해 이제 끝나면 유휴 공간을 이제 맡아서 아마 뭔가 사업을 할 거라. 거기에 이제 귀농귀촌 지원센터랑 이것들이 아마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3월달에 했던 정선 로컬 서밋인데 한일 컨퍼런스하고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요걸 같이 했었어요. 같이 요 행사를 하면서 한 300여 명 정도 와서 재밌게 행사를 했고요. 특히 일본의 유휴 공간을 활용했던 일본 청년들, 또 이 청년들이 또 일본에서 부동산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 또 지역의 청년들도 거기에 또 많이 좀 호응을 해줬고요. 그래서 아무튼 권한 위임을 다 했고요. 책임은 제가 하실 테니 모든 걸 다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 11월 달에 이어지는 정선 로컬 서밋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 내내 저는 이렇게 나이 많은 동생이 아닌가 자꾸 자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지인 입장에서 어떤 지역을 갈 때 이제 지역의 환대 문화를 많이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지역에 있는 청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무례 또 불공정 이런 것들이 되게 물론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정주 인구 다 해당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교한 지원 플랫폼이나 협업 체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또 뭐 무례와 불공정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제들이 뭐가 있을까 좀 자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패널은 남원시의 이순택 부시장님과 생활인구를 위한
지자체의 실험과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인구 관계 인구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원시의 사례와 고민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 또 대표로서 오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서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연대에서 하거나 책상에서는 해봤지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발표한 사례가 없어서, 그다음에 제 경험이 아닌 남원시의 정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남원시 미래를 준비하는 부시장 이순택입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생활인구 시책들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0일에 인구 감소 지역 특별지원법이 제정되고 생활인구에 대한 세부 요건 등이 규정됨에 따라 저희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서 산정자료로 활용할 것이라 미루어 볼 때 생활인구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인구는 1965년에 18명을 기록하고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보시면 40년이 지난 2006년에 9만 1000명, 2021년에는 8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이 현재 7만 7천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 정도 이렇게 주는 인구 감소폭을 볼 때 2030년도에는 아마 7만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시는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16명 신중년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남원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를 퍼블리츠 출판사를 통해 책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 여행이 아닌 남원시의 생활관계를 맺기를 시도한 프로그램이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사물과 장소 중심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행은 친구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는 지속되었다고 봅니다. 이후 2022년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행해서 더 나아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기 위해 3박 4일간의 여행과 함께 사회적 경제 펜슈머를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50여 명의 남원시 사회적 경제 펜슈머들은 우리 시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바이럴 마케팅과 SNS 홍보 등을 통해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펜슈머들은 지역의 질 높은 먹거리와 특산품들을 체험하고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2022년 행정안전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연계 협업부사 협력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받은 시상금 1억 원을 활용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 펜슈머를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기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금년 11월에 남원 사회적 경제 펜슈머를 위한 2차 활동과 더불어 생활인구 정책 발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 시 준비사항 체크와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금년 6월에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생활인구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금년 6월 국토부와 행안부 등 7개 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7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저희 남원시가 선정되어 은퇴자, 해외 이주자 등 귀촌형 타운 78호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는 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기획실 내에 생활인구 TF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팀원 2명이 생활인구를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2월에는 생활인구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한 그 사업이거든요. 또한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기초자료인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생활인구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친 2024년 남원 세계 드론제전에 참여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가지고 생활인구 유치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생활인구 선정되면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과 가맹점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인근에 저희들이 요즘 뜨고 있는 신중년 이주 정착을 위해 재해동포 2,000세대, 은퇴자 3,000세대 등 총 5,000세대 규모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600억 정도로 기재부 펀드 사업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일단 마련하고 시니어타운, 병원, 카페, 여가시설 등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권 신중년들의 정보는 물론 쉽게 방문해 볼 수 있도록 생활인구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고향올레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공모가 미선정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올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원사랑 시민제도는 남원시와 관계가 밀접하여 자주 방문하는 사람에게 남원사랑 시민증을 발급하고 남원 시민과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설 입장료 감면, 이벤트 개최, 가맹점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저희 자랑인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지리산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해발 500m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봉에 있는 기존 가촉 유전 시험장 약 170헥타 정도 넓은 부지가 저희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발해봉 지역이 지난 10월에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숙박시설인 에코츠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500여 세대 정도 숙박존을 건설하고 지리산 활력타운에 78호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에 5,000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치유숲과 지리산 등산학교, 소방심신수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지리산 허브밸리가 위치해 있어 다양한 허브 경관과 체험공간 등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두대간 체험 휴양시설,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트리하우스 등도 연계되어 새로운 행정기구로서 면 단위 기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인구 유치와 관련해서 지방 소도시지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골살이에 필요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 212개소, 농촌지역 663개소 등 총 875가구가 빈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빈집을 활용 불가능한 빈집은 행정에서 직접 철거한 후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쓸만한 집은 시에서 매입하여 공유 숙박시설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4년간 주거 취약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매입 욕구를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제공하거나 자연 휴양림을 매입하여 오토캐러반, 글램핑장, 타이니하우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살이 거점센터 설립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분들의 고민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신중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2023년도에 51명의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33명의 3억 8천만 원의 국비를 받는 것을 확정시켰습니다. 주요 일자리는 목공예 관리 매니저, 원예, 숲, 나무 치유 매니저, 가가호 생활 안전 닥터, 작은 도서관 푸코디,
농업 서비스 매니저, 안전 매니저, 일자리 매니저, 치하수 관리 매니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선주민과 갈등도 문제가 큽니다. 도시민들은 농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농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저희들이 해야 할 노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좋은 사람을 모셔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 지역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가 사실 뭐 남원시만의 고민이라기보단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인상적인 것은 이제 주거 일자리,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기존 주민과의 그런 유대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아마 모든 게 지금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실험과 또 교훈을 공유해 주신 세 분의 패널 분께 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연사님들이 서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진행을 하면서 약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사님들께서도 서로 궁금한 거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장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제를 이제 해주셨는데 패널 발표를 보시면서 좀 느낀 점을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제 세 분 발제 들으면서 많은 지역이 벌써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다양한 변화들이 이미 지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지역마다 느끼는 고민들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 포인트들도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얘기들이 뭔가 외부에서 지역으로 오는 인구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아까 이용규 센터장님께서는 잠시 그 지역의 이제 무례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나 또는 아니면 남원에서도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추후에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 가고 있는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못지않게 내부의 사람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먼저 이용규 선생님 먼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을 오게 되, 그러니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되게 높게 사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성,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존중이라든가 뭐 이해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렇게 뭐라나요, 이제 좀 지역말로 간을 본다고 그럴까요? 어떤 스타일인, 저 친구 어떤 스타일인지. 심지어는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그러니까 나눠 먹을 파이가 적은데 와가지고 우리도 먹기 어려운데 뭐 뺏어 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기여를 우리 쪽에 할 수 있느니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이거 웃으실지 이게 제가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친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이용규 박사처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역에 못 삽니다. 저처럼 있으면은 지역민들하고 맨날 술 먹어야죠. 내 돈 써야죠. 뭐라고 욕을 해도 그냥 두고 가만히 있어야죠.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거를 15년 했는데, 그 외지에서 온 청년 보고 너 15년 동안 이용규처럼 할 수 있니?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얘기를 듣죠. 뭐 근본 없는 놈,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방인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처음에 그런 의심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하나씩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지 너도 그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외지에 오는 청년이나 아니면 외지에 오신 이런 분들이
제가 경험을 한 맥시멈 3년 계시다가 나가시더라고요. 한 그 정도 하고 이 정도 경험 정도 했으면 됐다. 다른 또 기회요인이 있으면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좀 아까 좀 환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데 참 정답은 또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참 이게 뭐 시원한 그런 솔루션이 있었으면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어쨌든 그 속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 같은데, 저 권호상 대표님께도 좀 제가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청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 중장년과 시니어로 또 생활인구 대상을 좀 확대하셨는데, 아까 잠깐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청년과는 또 대상이 신중년일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혹시 뭐 향후에 청년과 중장년이 좀 서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진행할 때는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아주 민감하시고 경험률들이 높기 때문에 뭔가가 핏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이제 어떤 그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운영자들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수월한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가 부족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됐던 거랑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뭐 이를테면 여름에 저희 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공주에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이런 건 좀 우리가 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금방 되고요. 특히 지역에 계신 또래 주민들하고 친구가 되는 속도가 거의 즉시입니다. 네, 오자마자부터 바로 친구가 돼서 프로그램 저희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는데도 계속 이야기와 술자리가 이어지고 본인들끼리 어떤 그룹을 지어서 다음날 새벽에 뭐 등반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자원들이나 자산들이 많으시고, 한 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네트워크나 인생이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 한 분이 오셨을 때는 물론 청년이 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장년이나 혹은 은퇴자분들이 오셨을 때 지역으로 끌어당겨지는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지금 이제 지난주에 끝난 프로그램 중에 집 고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주짜리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 오셨다가 주말에 집에 갔다 오신다고 하더니만 집을 계약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자본이나 아니면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신속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에 끼치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 공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생활자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작은 비즈니스를 창업을 했을 때 그걸 알아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시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 소비와 공급, 네, 그것들이 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그 좋은 면으로 많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도 신중년 입장에서 뭐 안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좋은 분들 또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이제 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순택 부시장께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공공 또 지자체 분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생활인구나 관계인구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누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는 거는 지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주 인구가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정주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좀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무엇인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주 인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할지, 저희 행정 조직을 위한 어떤 이런 기준이 된다 할지 도시의 경제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주 인구가 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출산을 통한 정주 인구 증가를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산업 조리원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외지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자녀 출생지원금이나 생일 축가 뭐 이런 통장 같은 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에서 0.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주 인구를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인구 유입 정주 인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인구 유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생활인구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인구나
어떤 우리 교통적인 교육적인 여건, 생활 여건이 좋은 것을 서도하나 보니까 우리 시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신중년에 집중하기로 그 정책을 변경시킨 거거든요. 신중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전구 인구 대비 그 생활 인구, 관계 인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시는 무엇보다도 시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모셔오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선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오랜 지역사회를 통해 형성된 전통을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야만 지역의 특색에 맞게 생활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이익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공동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이렇게 쑥 와닿는데, 아까 이제 권호상 대표님 지역생활기술 역량 교육 말씀하셨지만, 그저 이제 지역의 환대를 요구하는 만큼 또 이제 가는 사람도 그 환대에 걸맞은 자격이나 또 그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거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나름의 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또 선발하는 절차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25분에 좀 마치려고 해서, 혹시 여기 지금 함께 청중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혹시 저희가 한두 번,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인데 아주 도움이 됐고요. 저는 저희 두 분한테 질문 드려도 되나요? 어느 두 분 말씀? 저희 오른쪽에 그 센터장님께서 아까 했던 말씀 예. 중에 이렇게 세미나만 해서 이렇게 해결책이 있나, 이 말이 전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결국 저 여기 멀리서 여기까지 온 거는 어떤 솔루션을 조금 나눠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왔고요. 두 번째는 남원에서 오신 저분께서 하신 말이 그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다 세금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뭐 복합 센터 저런 것도 800억, 뭐도 또 일자리 다 주고 다 세금인데, 출생률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제 0.7이고 이제 하락만 할 테고,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원하면은 지금 젊은 이제 사람들이 귀농했다가 거기서 뭐 사기 당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리고 전과자까지 돼서 너무 억울해서 그 유튜브 채널 파서 그런 걸 밝히고, 또 전주 MBC에서 뭐 그런 방송까지 했는데, 과연 이렇게 젊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고 수용 태세가 됐는지, 저는 남원에서 오신 선생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그 부정적인 유튜브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남원 같은 경우 귀농 귀촌에서 성공해서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영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거 말고 저희들이 그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귀농 귀촌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정주 인구를 늘리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멸 지역을, 소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거지, 어떤 개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면서 이 재생을 이제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시스템을 이해시키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뭐 많은 뭐 불만들도 많고, 왜 센터 만들었는데 하도에 뭐 증거 없느냐, 어디 뭐 설치된 거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해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조차 이제 없이 그 전에는 뭐 아니면 군수 찾아가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재생이라는 거의 영어의 어원 자체가 주인입니다. 주인,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유전자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시스템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를 뭐 마중물 사업 몇 번 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이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자주 저 주민들하고 쓰는 말이 익숙함과에 빨리 결별해야 된다. 새로운 것들에 적응해야 된다. 마침 코로나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줬다. 익숙한 거 10년 후에 벌어질 일이 갑자기 훅 다가왔다.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언택트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어쨌든 그 기존에 지역에 계신 어르신한테도 제가 이제는 익숙함과에 별별 하셔야 된다. 지역 청년들한테도 이제 익숙한 시대가 아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계속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또 공감대도 얻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제도전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항상 말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혹시 고안의 마을 호텔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제가 그 김진영 그 지금은 이제 상임이사지만 협동조합에 제발 호랑이 등에 좀 올라타라. 자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내가 죽거나 다치고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 안 다치게 할 테니 제발 좀 올라타라. 전부 다 사람들이 뭐 한번 해볼까? 뭐 이걸로 다 끝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고 탄 이상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죽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중간 지원 조직이고 그 중간 지원 조직 하나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다. 그래서 혹시나 떨어지면 제도전에 또 기회도 또 주는 거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쨌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지역사 청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뭐 우리가 뭐 포럼을 하면 늘 그렇지만 또 충분한 얘기를 이 정규 시간에 다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뭐 이후에 저희가 또 아마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뭐 오픈 채널 통해서 또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희 뭐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또 달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 포럼을 통해서 뭔가 명확한 솔루션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모여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보면 제도전 포럼이잖아요. 도전도 어려운데 이제 제도전을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용규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이제 다다른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의 얼매에서만은 이제 저희가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시도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제 뭐 민간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민간과 또 공공의 협력, 또 지방과 또 도심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협력이라는 말은 되게 듣기 좋지만 하긴 되게 쉽지 않은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알지만 계속 새로운 협력의 방식들을 찾아가고 또 실험하고 거기서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오픈 채널 통해서 계속 또 던져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또 세 분의 이제 패널 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의 경험 또 교훈들을 나눴는데 또 이렇게 네 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하면서 시간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